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주머남TV의 주머남입니다. 오늘 또 테슬라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로보택시, 텍사스, 캘리포니아, 아리조니아까지 깃발을 꽂고 앞으로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 주가가 엄청 뛴다고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했었습니다. 사실. 하지만 이 모든 게 준비 기간이었고요. 26년도에 주가가 조금 더 반전이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로보택시 확장 그리고 옵티머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 2025년 11월 23일이고요. 일요일입니다. 네, 일단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쭉 오르고 있고요. 최고 1475원 그리고 1472원까지인데 어쨌든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고요. 이 환율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현생을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회사에서 나오시지 마시고 열심히 일을 하시고요. 이제 돈이 생기면 생길 때마다 자산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부동산도 되겠고요. 비트코인이라는 요것도 투자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이라는 것을 또 투자를 하면 되고요. 뭐 실력이 또 더 출중하고 시간이 많다면 국내 주식도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금도 있고 뭐 등등등 많은 자산군들이 있기 때문에 돈이 생기는 쪽쪽 이런 이제 환율이 오른 것, 즉 환율이 오른다는 자체가 우리 원화의 구매력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자산 공부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트럼프와 불화, 네, 말이 많았죠. 이번에 사우디에서 이 두 분의 행보가 보이는데요. 뭐 역시 트럼프 옆에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것도 보이고요. 이렇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브로로맨스처럼 약간 좀 어느 정도 계획된 싸움이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년에 트럼프 입장으로는 내년에 중간선거를 이겨야 되고요. 무엇보다 중간선거에 앞서서 북미 월드컵도 꽤 성공적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와 명확한 손을 잡을 수밖에 없고 손을 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술을 갖고 있는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품고 가야 되고요. 약간 품기보다는 브로로맨스로 좀 가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쭉 갈 것 같습니다. 잘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연방 차원으로 허가를 해주면은 그게 모든 주에 이제 적용이 된다. 그런 뉴스도 봤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26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테슬라를 투자할 때 26년 말에서 27년까지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를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26년 말, 이 말이 한 달 정도 한다라고 뭐 한 주 정도 남았잖아요. 오스틴의 로보택시 약 500대 규모고요. 샌프란시스코 베이의 로보택시 약 1000대 규모고요. FSD 사용 중 휴대폰, 문자 사용 허용. 요거 굉장히 큽니다. 사실 여러분이 운전을 할 때 핸드폰에 카톡을 보내는 경우, 뭐 텔레그램 아니면 X 뭐 등등을 많이 사용하잖아. 이것을 허용한다요. 예, 사실 이걸 미국 기준으로 그래서 요것도 엄청나게 크고요. 보시다시피 오른쪽 보면요, 파란색이 웨이모, 빨간색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엄청나게 이제 차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밑에 역시 샌프란시스코 역시 테슬라의 그 로보택시 이제 분야가 엄청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년 1분기 같은 경우는 옵티머스 V3 공개 3세대 프로토타입입니다. 사실 2.5에서 거의 뭐 공개를 안 하다시피 했는데요. 공개를 하는 순간 경쟁업체에서 그대로 카피를 하기 때문에 아마 꽁꽁 숨겨놨다가 아무래도 26년 1분기에 어느 정도 이제 대량 생산 체계를 만들고 나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 조그만 머리로 예측건데 이미 V3는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되었고요. 이 기간 동안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크게 노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FSD 완전 자율주행 승인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은 미국 그리고 중국 그러니까 지역별로가 아니고 나라별로 두 가지가 나라인데요. 네, 요 기대되고 테슬라 셈이 양산 시작입니다. 네바다 공장에서 본격적인 생산이고요. 사실 이 물류의 나라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모든 물류를 뭐 비행기로도 나르겠지만은 이런 큰 트럭에 실어서 동부에서 서부, 서부에서 동부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세미도 엄청난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사이버캡 자율주행 택시 양산 개시를 또 알려줬습니다. 26년 2분기에. 26년 하반기 및 말에는요 휴스턴 메가 팩토리 가동 시작인데요.
사실 지금 언급되는 게 SMR이나 이런 원전이 정말 각각 필요해요. 사실 이 원전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꽤 걸리잖아요. 뭐 원전을 짓는다든가 SMR을 상용화까지 만들어서 이걸 사용한다거나. 근데 제일 좋은 건 ESS 저장 장치처럼 메가 팩토리, 즉 메가 팩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SMR이 상용되기 전 이 이제 시간의 공백기 동안 이 메가 팩토리가 엄청난 ESS 저장 장치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판매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서 휴스턴에서 이제 가동이 시작되니까 이 역시 매출 기여에 크게 점프를 할 것입니다. 이번에 3분기 실적 때도 봐서 알겠지만은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옵티머스 양산 시작입니다. 대량 생산이라는 거죠. 사실 어느 정도 구축을 하고요. 1분기 공개를 하고 바로 양산. 초기는 연 1만 대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수백만 대 규모고요. AI5 칩 생산 시작을 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차 생산량 50% 증가 목표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이버 캡의 목표는 한 대 5초당 한 대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네, 꽤 현재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50%의 정도의 캐파를 더 낼 수가 있다고 하니까 26년 하반기에 대해서 이제 4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고요. 27년에 AI5랑 AI6 개발 시작으로 봤을 때 내년은 꽤 흥미진지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럽 자율주행 차량 운영자 채양 진행 중인데요. 특정 지역 FSD 출시 임박한 건데 이 유럽에 드디어 유럽의 규제 천국 유럽의 깃발을 꽂는다는 거죠. 체코, 프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독일, 프림. 그리고 애리조나에서 TNC 허가를 했는데요. 로보택시 서비스 시작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테슬라 로보택시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를 시작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26년 1분기에 사실 FSD 완전 자율주행 중국의 승인 예정인데 일본에서 로보택시 운행이 2주 안에 시작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시작이 된다면 미국, 중국, 일본 지구본을 펼쳤을 때 지역이 아니고 세 개의 나라에 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 FSD가 시작이 되지 않나라고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엄청난 확장성을 갖고 있고 26년도에 네, 보시다시피 이번에 테슬라 차님이 꽤 유명한 이제 인플루언서인데 X에서 그 테슬라로 한국의 첫 슈퍼바이스드 FSD가 풀렸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에서도 적용이 잘 되고 있고요. 지하주차장에서 시작되는 거 봤을 때 이 지역은 역삼에 위치한 지하주차장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시작하는데 테슬라 차님 같은 경우 첫 번째 이 슈퍼바이스드 FSD 영상을 한 20분 정도 볼 수 있도록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참 기대가 많이 되고요. 한국은 생각보다 좀 더 빨리 오지 않을까. 근데 안타깝게도 이걸 적용되는 게 미국에서 생산된 모델 S, X 그리고 사이버 트럭만 그리고 하드웨어 4 버전만 적용이 가능하고요. 제가 갖고 있는 모델 3는 미국에서 만들어졌지만 하드웨어 3라서 슈퍼바이즈드 FSD가 받을지 안 받을지는 긴가민가 하고요. 뭐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거보다 조금 한 단계 낮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나을 거기 때문에 좀 더 나은 걸 받지 않을까 싶고요.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던진 이거 별로 주목가지고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는 이거는 뭐 사실 좀 더 기간을 봐야 AI5, AI6 칩에서 봐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차들이 있는데 이 차들이 운전 중에 할 때 그냥 심심하게 있잖아. 그럴 때 우리가 거대하고 분산돼 추론 플릿을 만들 수 있다. 차가 추론의 역할을 하는 거죠. 언젠가 플릿에 수천만 대 아니 1억 대의 차가 있게 되면 그때 각 차가 고성능 AI 추론 능력을 대략 1kW 정도만 가지고 쳐도 그건 100GW 규모의 분산된 추론 컴퓨팅이 되는 거고요. 전력 공급과 냉각까지 이미 차가 해결해 주니까 엄청난 자산이 아닌가. 즉 일론 머스크 입장으로는 고성능 AI 추론은 약 1kW 정도의 전력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것으로 유추해 보건데 AI5, AI6, AI7 갈수록 이 전력에 대한 사용량이 엄청나게 낮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는 거대한 데이터를 새로 지을 필요 없고 이 자동차가 거대한 데이터 역할을 하는 거죠. 도로 위에 굴러다니는 차들이 데이터가 센터가 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테슬라 차량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분산 AI 추론 네트워크로 활용이 가능하고
전력은 차 배터리, 냉각은 차량 자체 시스템에서 알아서 해결. 당연히 이것을 하게 되면 비용을 주겠죠.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니까. 근데 이때 이미 테슬라는 로보택시 운영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저희 고객들이 운영하는 차를 데이터 센터로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을 충분하게 제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입니다. 이 아이디어가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엄청난 퀀텀 점프지 않을까. 그래서 AI4, AI5 칩, 그리고 AI6 칩 이것을 염두에 두고 개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짐 차누스가 테슬라 AI 비교적 낮은 캐펙스를 지출해서 AI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비판했는데 일론이 말했습니다. 테슬라가 아직 AI 트레이닝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지 않은 이유는 FSD에 대한 결정적인 병목 요인이 아니었기 때문이고요. 옵티머스에서 그게 병목 요인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우리는 트레이닝용 코텍스2를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텍스가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 보이고요. 현재 H100이 12만 개 정도 있는 거 봤을 때 일론은 다 계획이 있고요. 심지어 일론 머스크는 칩 개발에 참여를 하는 CEO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AI, FSD에 대한 병목이 없기 때문에 굳이 투자해봐야 이거는 뭐 그냥 논다는 거죠. 하지만 옵티머스는 이거보다 훨씬 많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코텍스2로 가고요. 코텍스2에서 커버가 안 되면 코텍스3, 4, 5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보는 이 공장이라는 자체도 하나의 제품이라고 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5 칩 같은 경우에는 블랙웨어 당연히 뭐 AI5 나오고 AI6 나오고 뭐 당연히 엔비디아에서는 좋은 칩이 나오겠지만 AI6는 테슬라 맞춤이고요. 엔비디아는 범용성이라는 걸 일단 생각을 해둬야 되시고요. 일단 비용이 블랙웨어의 10% 비용이고요. 전력도 3배나 좀 3배나 더 이제 적은 전력을 사용을 합니다. 당연히 이건 테슬라 맞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게 알아둔 거는 AI5는 테슬라 AI 소프트웨어를 위해 특화된 전용 추론 칩이고요. 그리고 현재 세상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칩보다 훨씬 더 성능을 낼 것인데 당연히 이거는 범용성이 아니기 때문에 테슬라 한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배 성능 향상, AI4 대비 메모리 9배, 순수 연상 성능 10배 증가, 5배 강화된 블록 양자와 소프트맥스. 주말에도 칩 작업을 했습니다. AI5 칩 때문에 훌륭한 칩이 될 것이고요. 이것은 다음 세대 자율주행 들어갈 칩인데 옵티머스 로봇에게도 필수적입니다. 당연히 이게 크고요. 자율주행은 약간 이제 추론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를. 자율주행은 이미 어느 정도 AI5, AI4에서도 거의 완성됐다고 싶지만 AI5는 아예 그냥 진짜 완성이겠죠. 훈련을 위해 엔비디아를 계속 사용하지만 우리는 AI5 추론 칩이 필요하면 이는 매우 강력한 칩이지만 또 저전력 칩이고요. 와트당 성능은 극도로 좋아서 엔비디아 와트 추론보다 최소 2에서 3배 더 좋을 것이고요. 엔비디아 칩 비용의 10%일 것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했죠. 1kW로 데이터 센터를 차를 데이터 추론 칩에 사용하면 어떨까? 1kW까지 아마 가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그만큼 전력을 덜 먹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엑스버제이님께서 올려줬습니다. 89,000마일을 무사고로 반박하고 싶으면 증거 가지고 오시길. 이분이 직접 이 슈퍼바이즈 FSD 89,000마일을 타고도 무사고인 자체가 살아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현장에 테슬라 메가팩이 계속 도착을 하고 있다. xAI가 열심히 테슬라의 메가팩을 사고 있고요. 이 역시 매출에 기여를 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보시다시피 하반기 말에 휴스턴의 메가팩토리 가동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요는 점점 계속 늘 것이다. 테슬라 주식이 엔비디아 모멘텀을 맞이하는 시기는 언제일까를 물어봤는데 대규모 무감독 자율주행, 즉 Unsupervised Self-Driving 그리고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량 생산입니다. 일단 1번을 제 내년에 엿볼 수 있을 거고요. 27년에 즉 26년 1분기에 옵티머스 3세대 그리고 26년 하반기에서 말로 넘어갔을 때 옵티머스 양산 즉 초기는 1만 대거든요. 1만 대로 시작된 것을 봤을 때 27년, 28년을 또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테슬라 소식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